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대선 자금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남국 의원이 이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서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했던 자기는 440만 원만 현금을 인출했다라는 해명과 배치되는 겁니까? 아직은 완전히 배치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의 얘기는 지난 7일에 자기가 대선 전후 3개월 동안에 ATM기에서 뽑아서 현금화한 것은 440만 원이 전부다. 이런 해명을 내놨었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어떤 가상화폐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상화폐를 팔면 이 돈을 보낼 수 있는 은행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계 계좌가 있는데 그게 K뱅크거든요. 그러니까 1위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넘어왔다라는 게 조금 전에 기사인데 그렇죠. 이 2억 5천만 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M기에서 뽑았는지 아니면 다른 코인에 재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뭐 이걸 다른 곳에 사용을 했는지 이 부분, 이 뒷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억 5천만 원 정도가 일단 코인을 팔아서 생긴 현금이 일로 현금화 됐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어디다 사용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디다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남국 의원이 현금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재산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과 관련한다면 뭐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부분은 관련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 신고만 놓고 본다면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이 과연 K뱅크에 2억 5천만 원을 넘겨둔 상태에서 그 후에 돈을 뭐 사용했는지 또는 뭐 코인에 재투자를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하는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게 연말인데요. 그 기준 시점에는 만약에 2억 5천이 현금 계좌에 들어있지 않았거나 사용한 상태였다거나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또 재산 신고와 관련된 의무 위반은 또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2억 5천 정도 되는 금액의 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현금화하고 K뱅크라는 계좌로 보냈다라는 것을 사실 시점상 본다면 굉장히 대선 기간 바쁜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도 저렇게 쪼개기로 코인 투자 또는 코인을 현금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또 당연히 정치적으로 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대로 정말 뭐 대선 중 그 바쁜 와중에 코인 투자를 한 코인 중독인 건지 아니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의혹 중 하나가 그 대선 기간 중에 현금화를 했으니 이게 대선 자금으로 또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저 바쁜 대선 기간 동안에 이걸 쪼개기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과정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저 2억 5천만 원이 어디로 사용이 됐느냐 이거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그건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K뱅크에서 그 돈을 어디로 보냈거나 어떻게 인출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다시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렇게 코인 계좌 쪽으로 돈을 옮겼다면 그럼 대선 자금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현금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현금화 이후에 사용처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사용처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업비트에서 K뱅크로 2억 5천만 원이 넘어왔다는 것만 확인이 됐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대선 자금이다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K뱅크에 이제 넘어온 그 이후, 그러니까 K뱅크에서 어디로 갔는지 여부는 검찰이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계좌 영장을 받아서 K뱅크의 그 거래 내역들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이 돈이 진짜 어디론가 바깥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그거 어디다 썼어? 그 당시 시기면 대선 시기인데 이거 대선 자금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K뱅크에 돈이 들어간 것만까지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논평을 하는 거는 지금 아직 이르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뱅크에 만약에 현금화가 그대로 돼 있다면 재산 신고가 됐을 것이고 재산 신고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이 돈이 어딘가로 K뱅크에서 갔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검찰이 밝혀내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결국에선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2억 5천만 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결국에는 이 자금 자체가 대선 자금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단계에서는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금과 관련된 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볼 만한 지금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은 검찰이 이 2억 5천이라는 돈의 자금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돈이라는 것을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길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을 앞으로 추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또는 개인의 그냥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부정한 돈이었는지는 뭐 쉽게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검찰이 또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게 다른 계좌에서도 혹시 또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자, 다른 계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뭐 이런 돈 세탁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것도 쪼개기 투자의 일종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종적인 이 금액의 용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보통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업비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비트 거래하는 곳이 있고 여기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K뱅크라는 연계 계좌가 있고 보통 자기 계좌를 보통 더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빼서 보통 자기 계좌를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 돈이 음성적으로 현금화된 것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좌의 흐름을 흘러서 돈을 찾는 과정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시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이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 용처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뇌물이니 아니면 자금 세탁이니 조세 포탈이니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검찰이 또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밝힌 겁니다. 코인 예치 보관 서비스하는 클레이 스왑이라는 곳을 지금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소위 에어드랍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하면 뭐 1원에 뭐 에어드랍을 준다. 근데 그게 일률적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김남국 의원에게 좀 과도하게 왔다면 이게 혹시 뭔가 로비의 대가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어제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사용했던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결국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각종 계좌라든지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들을 결국에 지금 분석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김남국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입증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생긴다면 당연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압수물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뭐 자금 세탁과 관련돼 있는 범죄 수익 은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혐의들을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드러난 혐의만으로는 아직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남국 의원을 소환하기 좀 이르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최초 강제 수사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과거에 기각이 한 2번 기각된 적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커지면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돈의 흐름을 보는 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돈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소위 말해서 K뱅크까지 묶여 있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현재 언론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검찰은 그 이후 단계까지 이미 다 보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김남국 의원이 소환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그 뒤 분석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검찰이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김남국 의원의 소환도 어느 정도 판단이 끝나면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머지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중이니까 조만간 그 결과는 나오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